때는 선사시대. 사슴족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로켓을 살펴보는 중이었고, 그들은 그 근처에서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발자국이 한 동굴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돌을 던져보는데요. 그러자 안에서 나온 것은 박쥐떼와 오메가 생션을 맡고 과거로 날아온 브루스 웨인이었습니다. 브루스는 기억을 잃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런 브루스에게 사슴족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동굴에서 나온 브루스를 보곤 박쥐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고 갈 곳 없던 브루스는 사슴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모여 같이 저녁을 먹던 중 또 다른 원시 부족인 혈족이 그들을 공격해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슴족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고, 사슴족의 소년 꼬마와 함께 숨어있던 브루스는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만 되려 두들겨 맞곤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혈족의 족장이었던 세비지 족장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브루스를 산채로 잡아먹겠다며 그를 포박해두라고 명령한 뒤 본인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했던 브루스는 혈족의 거처에 있던 거대 박쥐의 가족을 보게 되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영과 환청을 듣게 되는데요. 이윽고 그를 구해주기 위해 마치 로빈처럼 마스크를 쓴 꼬마가 나타납니다. 다음날 아침, 세비지 족장은 브루스를 죽이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지만 그는 자취를 감춘 뒤였고, 세비지 족장이 분노하며 소리치던 그때 거대 박쥐의 가족을 둘러쓴 브루스와 꼬마가 나타납니다. 브루스는 자신의 벨트에 있던 장비들을 사용해 세비지 족장과 싸우기 시작하고, 꼬마 역시 그들과 싸우면서 더 이상 자신은 사슴족이 아닌 박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브루스는 세비지 족장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고 꼬마와 브루스는 그곳을 떠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들을 쫓아온 혈족으로 인해 브루스와 꼬마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친 그들이 도달한 곳은 폭포 위였고, 궁지에 몰린 그들은 하는 수 없이 폭포 밑으로 뛰어내리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꼬마는 물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하지만 그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브루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혈족의 인원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세비지 족장을 쫓아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들 앞에 빛이 번쩍이더니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브루스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헤집고 있던 슈퍼맨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브루스는 어떤 여성의 도움으로 인해 물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하는데요. 여자의 얘기로 인해 뒤돌아본 브루스는 엄청난 위용의 괴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브루스는 곧장 그 괴물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지만 이내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눈앞엔 그 여성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사시대에서 브루스를 찾지 못한 슈퍼맨과 그의 동료들은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우주적인 공간, 통칭 베니싱 포인트라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던 생체 유기 로봇 아키비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키비스트의 도움을 받아 브루스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브루스는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또다시 기억을 잃고 이번엔 모데카이라고 불리는 총교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구해준 애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영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데카이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을 수 없어 자신이 총교도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노트를 들고 반덤이라는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데카이와 같은 총교도인 통칭 말레우스가 나타나고, 그는 숲에 용이 나타났다고 브루스에게 알려줍니다. 브루스는 그를 따라 숲으로 떠나고,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땐 용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대신 그들은 웬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보곤 무언가 눈치챈 모데카이는 애니를 만나러 가고, 그녀는 모데카이에게 자신이 악마에게 소원을 빌어 용을 소환했다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물속에서 앞서 브루스가 만났던 그 괴물이 나타납니다. 모데카이는 다시 한번 괴물과 싸우기 시작하고, 애니는 동굴 밖으로 도망쳐 자신의 집에 도착하지만 그곳엔 말레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있었는데요. 곧이어 그녀는 말레우스에게 모데카이가 위험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애니가 마녀라고 얘기하며 그녀의 집을 불태운 뒤 그녀를 잡아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모데카이는 홀로 괴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마을로 돌아간 말레우스는 애니를 화형시키려 하고 있었는데요. 애니는 죽기 전 말레우스의 본명을 얘기하며 그의 가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그는 놀랍게도 브루스 웨인의 조상인 나다니엘 웨인이었습니다. 한편 슈퍼맨은 베니싱 포인트에서 브루스의 흔적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키비스트의 동작이 멈추더니 로봇의 얼굴이 브루스로 변하기 시작하고 브루스는 자기 자신을 믿어달라는 영문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브루스에게 슈퍼맨은 다크사이드가 브루스를 함정에 빠뜨려 그를 세계를 멸망시킬 무기로 만들었다고, 그가 21세기로 돌아가면 모두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며 절규하지만 이미 그들이 타고 온 타임스피어라는 일종의 타임머신은 브루스가 훔쳐간 상태였고 그들은 베니싱 포인트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괴물과 싸우다 물에 빠졌던 브루스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시간을 뛰어넘은 상태였고 그의 눈앞엔 브루스를 검은 해적이라고 부르며 발길질을 해대는 해적 검은 수염이 있었습니다. 검은 수염은 브루스를 검은 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에게 숨겨놓은 보물을 내놔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브루스는 사람을 잘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브루스의 부하를 죽여버리겠다며 잭 로긴스라는 어떤 소년을 붙잡고 협박을 하고 잭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브루스는 자신이 보물을 찾아주겠다며 앞장을 섭니다. 보물을 찾아 나선 그들은 어느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브루스의 뒤에 있던 잭은 그에게 동굴 안엔 미아가니족이라고 불리는 부족에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고 귀뜸을 해주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브루스가 휘파람을 불자 어디선가 박쥐 날개 모양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수많은 함정들을 피해 그들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또다시 잭이 브루스에게 몰래 말을 거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의 본명은 잭 로긴스가 아닌 잭 발로어였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대 검은 해적이었으며 자신이 지금은 그 뒤를 이은 검은 해적이라는 비밀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브루스에게 남색의 망토를 건네주는데요. 하지만 곧 그들의 수상한 행동은 검은 해적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검은 해적과 그의 부하들은 브루스에게 칼을 겨누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브루스는 그만 벼랑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한 브루스를 내버려둔 채 그들은 다시 보물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고 그로 인해 당황한 그들의 앞에 아까 그 망토를 둘러싼 브루스가 나타납니다. 검은 수염은 브루스를 상대로 칼을 빼들지만 이내 그에게 당하고 마는데요. 싸움이 끝난 뒤 브루스와 잭은 그들을 동굴의 강물로 떠내려 보냅니다. 그 후 잭은 브루스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미아가니족을 소개시켜주는데요. 미아가니족의 또 다른 이름은 박쥐족으로서 그들은 브루스가 선사시대에 마주쳤던 꼬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미아가니족은 브루스를 동굴의 가장 안쪽으로 안내하는데요. 브루스가 도착한 그곳엔 그가 선사시대에서 벗어났던 배트맨의 망토가 있었고 그걸 본 그는 자신이 배트맨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브루스는 동굴 밖으로 나오고 자신이 기억해낸 사실들을 잭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브루스의 몸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잭의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잭은 복면을 쓰고 사람들을 구하는 검은 해적으로 오랜 세월을 활동하게 되고 브루스에게 들었던 일들을 기록한 뒤 고단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반덤가를 만나러 가는데요. 반덤가 사람들 역시 미아가니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잭이 기록한 것을 박쥐 문양에 있는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때는 서부 개척시대 어느 무법자들이 한 저택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데요. 그들이 만나러 온 사람은 조나 헤스라는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무법자들은 그에게 누군가를 죽여달라며 의뢰를 하는데요. 그 누군가는 바로 시간을 뛰어넘어 서부시대로 온 브루스 웨인이었습니다. 무법자들은 헥스를 데리고 고단마을로와 자신들의 보스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들의 보스는 다름 아닌 운석의 방사선에 쏘여 불사의 몸을 얻게 된 세비지였습니다. 세비지와 헥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브루스가 고담에 나타나고 세비지의 부하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된 세비지는 자신과 함께 있던 인디언에게 하던 일을 얼른 마무리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윽고 그 인디언은 방 안으로 발을 옮기는데요. 그 방 안엔 한 소녀를 고문하고 있는 브루스 웨인의 손조인 토마스 웨인이 있었고 그는 소녀를 통해 박쥐 문양이 그려진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웨인의 말에 따르면 박쥐 상자 안에는 불사의 비밀이 있었고 그는 결국 상자를 열지 못한 채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세비지와 토마스는 마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의 뒤로 보르스가 나타나는데요. 보르스를 뒤따라온 헥스가 그에게 총을 쏘지만 이내 보르스가 날린 베테랑을 맞곤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후 보르스는 토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타고 있던 마차는 길가에 서 있던 어떤 남성으로 인해 말들이 놀라게 되면서 길 위로 쓰러지게 됩니다.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보르스에게 상자를 건네주며 휘파람을 불어 봉인을 풀어주는데요. 바로 그때 세비지와 토마스가 보르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보르스는 둘을 가볍게 때려눕힙니다. 그렇게 사건이 정리되나 싶었지만 그의 뒤로 보르스에게 볼 일이 남아있었던 헥스가 나타나 그에게 총을 겨누는데요. 서부식 결투 끝에 보르스는 패배하고 총을 맞아 강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후 그곳에 있던 남성과 토마스에게 잡혀있던 소녀는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다름 아닌 앨런 웨인과 캐서린 웨인이었고 그들이 지었던 집은 훗날 웨인 저택이라 불리게 됩니다. 한편 총에 맞았던 브루스는 어떤 골목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그는 피를 흘리며 골목을 나오다 그만 차에 치이게 되는데요. 그가 이번에 나타난 곳은 20세기 후반의 고담시였습니다. 한편 저스티스 리그 본부에선 레드 로빈으로 활동하는 팀 드레이크가 리거들에게 보르스의 행방에 대해 얘기를 해주며 다크사이드가 그에게 오메가 생션을 발사해 시공간을 넘나들게 하면서 배트맨의 체내의 오메가 에너지를 축적시킨 뒤 그가 현 시대로 돌아왔을 때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시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고담시에서는 보르스가 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그의 앞에 어떤 여성이 나타나는데요. 또다시 시간을 넘나들며 기억을 잃어버린 보르스에게 그 여성은 자신의 친구인 마사 웨인이 살해당했으며 그 살인자를 찾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됐는지 물어보는 보르스에게 간호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데요. 보르스가 갖고 있던 노트가 총알을 막아줘서 목숨을 건졌다고 설명해 줍니다. 수수께끼의 여성은 먼저 자리를 떠나고 보르스는 옷을 챙겨 입은 뒤 그녀를 만나러 병원 밖으로 나섰는데요. 병원 밖에선 그 여성이 어떤 개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브루스는 괴한들을 쓰러뜨린 뒤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마사 웨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한 브루스는 마사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수수께끼의 여성의 이름이 마샤라는 것과 마사의 어머니가 그녀를 죽인 범인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던 토마스 웨인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사의 어머니는 토마스는 죽음을 위장한 채 사라져 얼굴과 이름을 바꾼 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며 그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브루스와 마샤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녀는 오늘 밤에 토마스 웨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수상한 모임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보르스에게 시간이 되면 그곳에 와달라는 얘기를 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한 묘지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데요. 그들은 바로 닥터 사이먼 허트가 이끌고 있는 블랙글로브였고 바르바토스라고 불리는 악마를 소환하는 박쥐의식을 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마샤가 준비해준 복장을 입은 브루스 또한 그녀와 합류하기 위해 묘지 앞에 나타나지만 그런 브루스를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하는데요. 그녀는 바로 블랙글러브의 일원이며 브루스를 속이고 있던 마샤였습니다. 그들은 기절한 브루스를 포박한 뒤 그를 제물로 삼아 의식을 시작하고 이윽고 브루스가 정신을 차리는데요. 하지만 이미 의식은 진행 중이었고 그들은 브루스의 몸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닥터 허트는 함께 있던 한 박사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타임머신을 작동시켜 바르바토스를 불러내라 하지만 그 박사는 블랙글러브에 가담하지 않겠다며 거절하는데요. 바로 그때 포박에서 풀려난 브루스가 박사의 손에서 타임머신을 가로채더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뛰어넘은 브루스가 도착한 곳은 바로 베니싱 포인트였고 화상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브루스를 아키비스트들이 치료해줍니다. 한편 그곳에 도착한 것은 브루스뿐만이 아닌 그가 모데카이 시절에 혈투를 벌였었던 괴물도 브루스를 쫓아 그곳에 와 있었는데요. 사실 그 괴물은 다크사이드가 오메가 생션을 발사하면서 브루스에게 보낸 하이퍼 어댑터라는 초차원적인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어댑터는 아키비스트들에 의해 격리당한 상태였고
치료를 받아 회복한 브루스는 아키비스트들의 영향을 받아 모든 기억을 되찾고 심지어는 다크사이드의 계획마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브루스는 다시 21세기로 되돌아가기 위해 아키비스트에게 타임머신 제작을 부탁하고 아키비스트는 그에게 10분 뒤 슈퍼맨과 그의 동료들이 베니싱 포인트에 도착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브루스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자신의 계획을 위해 아키비스트들에게 스스로의 기억을 지워줄 것을 부탁한 뒤 이윽고 아키비스트와 융합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슈퍼맨과 그의 동료들이 브루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고 브루스는 그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한 뒤 그들의 타임머신을 훔쳐 타고 달아납니다. 한편 저스티스 리그 본부에선 배트맨의 몸에 축적되었을 오메가 에너지를 중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그곳에 아키비스트와 융합한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21세기로 귀환한 배트맨에게 레드로빈이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이윽고 배트맨을 막기 위해 다른 히어로들도 나타납니다. 한편 베니싱 포인트엔 여전히 슈퍼맨과 동료들이 갇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브루스가 제작을 부탁했던 타임머신이 완성되고 그들은 그걸 타고 21세기의 지구로 떠납니다. 저스티스 리그 본부에선 히어로들이 배트맨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초차원적인 존재와 융합을 한 배트맨에겐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히어로들이 당하는 것을 본 레드로빈은 침착하게 배트맨에게 말을 걸어 그의 의식을 끄집어내려 하고 레드로빈과의 대화를 통해 배트맨은 잠시 얌전해지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들의 뒤로 원더우먼이 나타납니다. 배트맨은 원더우먼의 진실의 올감이라면 자신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고 원더우먼이 올가미로 그를 묶자 그는 마침내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기억을 되찾음과 동시에 그는 하이퍼 어댑터에게 감염되고 맙니다. 감염된 배트맨은 원더우먼을 공격하려 하지만 사실 이건 모두 배트맨의 계획이었는데요. 그가 혼자 하이퍼 어댑터를 상대하기엔 너무나 강력했기에 리그와 싸우면서 힘을 빼기 위해 일부러 하이퍼 어댑터를 데리고 그곳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본격적으로 하이퍼 어댑터를 상대할 수 있는 슈퍼맨과 그의 동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귀환합니다. 리거들은 하이퍼 어댑터를 공격해 배트맨의 몸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하고 그 후 하이퍼 어댑터를 타임머신 안에 집어넣은 뒤 타임머신을 스스로 자폭시켜 과거로 되돌려보내 하이퍼 어댑터를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이퍼 어댑터는 사라졌지만 브루스의 몸 안엔 여전히 오메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었고 그 에너지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선 브루스의 신체가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파이널 크라이시스에서 다크사이드와의 전투로 인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를 헤매는 배트맨의 이야기, 배트맨 리턴 오브 브루스 웨인. 각 시대별로 다른 느낌의 배트맨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출판된 배트맨 책 중에서도 가장 매운맛에 속하는 책인데요. 사실 작가 그랜트 모리슨이 본인의 머릿속을 너무 풀어내서 그렇지 핵심은 그냥 브루스가 되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실 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흐르는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리뷰에서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보셔서 읽어보세요. 하지만 아직 미국 코믹스를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겐 섣불리 추천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